아연이 동원이의 식욕 부진과 성장 장애. 그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이었다. 특히 아연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성장 미네랄 아연은 조금만 부족해도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아연은 지금 이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성장 호르몬이 아무리 많아도 아연이 모자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호르몬에게 이제 기름칠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취약 전 어린이들의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아연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연 섭취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아연 결핍이 성장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상 아동에서는 아연 결핍이 3.1%에 불과한 반면 성장 장애 아동에서는 무려 13.8%였다. 아연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올해 4살의 예린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음식도 잘 먹지 않아 자주 어머니 김정훈 씨를 속상하게 한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아연 결핍이었다. 예린이의 아연 결핍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4mg으로 정상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유해 중금속의 납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이다. 아연을 보충한 지 7개월. 예린이의 아연 수치는 정상 수치에 거의 도달했고 반대로 모발내 납 농도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그 외 다른 미네랄도 균형을 되찾았다. 놀라운 것은 그 후 예린이의 성장 속도다. 불과 7개월 만에 키는 10cm 이상 자랐고 몸무게 역시 7kg 정도 늘어 또래 평균과 비슷해졌다. 그러면서 아연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중금속이 몸에 안 쌓이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노출됐을 때 아기들은 특히 중금속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은 특히 아연 마그네슘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몸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안 된 애들은 자주 아픈 애들일수록 특히 아연 마그네슘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중금속에 똑같이 노출돼도 많이 쌓이죠. 빨리 밖으로 배출도 안 되고. 이렇듯 미네랄 균형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된다. 미네랄이 우리 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수십 가지 미네랄 중 한 가지만 결핍돼도 우리 몸에서는 복합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네랄은 건강을 지키는 균형추라고 할 수 있다. 참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균형도입니다. 이 그림에는 인체 비례에 대한 재밌고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 세로로 이동시켜 볼까요? 묘하게도 그 길이는 우리의 신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팔을 벌린 길이와 신장의 길이가 똑같아서 인체가 정사각형의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팔을 위로 뻗어서 머리 높이까지 올리고 다리는 신장의 4분의 1만큼 벌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한 둥근 원이 형성되는데요. 벌려진 두 다리 사이의 공간도 정확히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미네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아연. 수많은 미네랄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거나 균형이 깨지면 때로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 균형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암을 이겨내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섰다고 안심한다. 올해 65살의 정혜근 씨. 2001년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위 전체를 절제했다. 그로부터 5년, 암은 완치됐고 다시 손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은 회복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 그는 예상치 못한 병으로 다시 죽음의 고비에 서야 했다.
갑자기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한 것이다. 기억날 때 여기 뒤에 교회를 올라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나 자신도 몰래 뒤로 탁 쓰러지면서 그 배수로에 처박혔어요. 뒤로 넘어졌었어요? 예. 그래 머리가 여기가 깨지고 머리가 다 깨졌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그 응급차를 해가지고 또 의사가 하나 따라가면서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그래 가는데도 가는데도 도중에 한 5분 간격으로 부정맥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심장이 아주 그냥 한참 멈춰가지고 일절 때는 이 가슴도 뭐 온몸이 다 싸늘했죠. 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갑자기 부정맥이 발병한 이유는 무엇일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빠른 시간 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못 찾겠는데.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에서 100회. 응급실에 왔을 당시 정시의 심장 박동은 분당 300에서 600회를 웃도는 악성 부정맥이 발생한 상태였다. 처음에 그 초기에 그 가셨던 병원에서 수치가 얼마인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3.0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보통 정상치를 3.5에서 4.5 그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이제 낮아 있는 수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정맥이 심하게 저희 병원에 오신 다음에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칼륨하고 마그네슘 보충을 충분히 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부정맥이 극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그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였습니다. 위암 수술 후 육식은 전혀 하지 않고 채식만 해왔다는 정 씨. 그 결과 영양실조가 왔고 미네랄까지 결핍된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석 달. 하지만 여전히 심장 근육의 수축 운동을 돕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결핍된 상태. 병원 처방과 식이요법을 지키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아버님께서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혀 이제 뭐 어떤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은 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뭐 어떤 암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지. 지금 뭐 오늘처럼 이렇게 부정맥이나 뭐 이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가장 중요한 것이 포타슘이라는 거하고 마그네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단기간에 걸쳐서 부족하게 되면 그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영양소들의 그 저장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갈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심장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르게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뛰어야 될 심장이 갑작스럽게 막 전기 합선이 되면은 불똥 튀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느닷없이 빠르게 뛰면서 너무 빠르게 뛰는 나머지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3.5%. 하지만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몸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네랄은 모든 대사작용에 관계합니다. 비타민과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을 대사하기 위한 상호 반응에도 관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은 모든 효소 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칼륨과 마그네슘만 해도 수많은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돌연사로 죽게 됩니다. 비타민은 없어도 상당 기간 살 수 있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40대 중반의 전한택 씨는 고혈압성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늘 혈압이 걱정됐다. 하지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경계성 고혈압이었다. 피로감도 좀 덜하고 또 잔병이 좀 없어야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 집안에 약간 병력이 고혈압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고혈압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셨고
형님도 고혈압이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혈압 같은